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원금 1000만 원을 연이율 2%. 목표로 표시해보면 원금을 이제 스몰 a라고 쓴다라고 했고 연이율 2%는 소수로 바꾸면 0.02가 되겠고 1년마다 복리라고 했고 10년 즉 n이 10이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문제 없어. 여기서는 뭐 꼬아서 내고하고 자시고 할 게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식으로 쓰시면 돼요. 10년간 예금했을 때 원리 합계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만 돈을 집어넣고 더 이상 돈은 집어넣지 않겠다라는 얘기야. 매년 뭐 더 이상 추가는 없고 그러면 원래 1000만 원이었어. 단위는 10,000원입니다. 이게 10년 뒤에 내 통장에 있는 금액이겠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1000만 원을 냈는데 매년 2% 이자가 붙으면 1.02를 곱할 거 아니야. 1.02. 근데 10년이 지났으니까 그냥 1.02를 10번 곱한 거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얘를 구하면 되죠. 얘를 A라고 둘게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더럽게 많이 나오지. 그럼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아니 그럼 내가 알아야 되는 게 1.02의 열제곱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 1.02의 열제곱. 그럼 1.02의 열제곱이 주어져야 될 것 같은데 1.02의 열제곱이 주어진 게 아니라 어떤 로그 값이 주어졌어요. 로그 값. 오케이? 잘 봐. 이거 바로 하고 제가 문제 풀 시간 드릴 거야. 이걸 제일 잘 하셔야 돼요. 학교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여기 관계식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 얘를 로그를 이용해서 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지수식의 값을 상용 로그 이용해서 구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자, 일단 당연히 나는 상용 로그를 이용할 거니까 아무 생각 없이 로그를 취할 거예요. 양변에. 로그를 취할 텐데 제가 바로 분리했을게. 여기까지 문제 없어. 좌변에 상용 로그를 취하면 얘네 둘은 곱해진 거니까 덧셈으로 분리가 가능하고 얘는 그대로 얼마입니까? 3. 10의 세제곱이니까. 맞지? 그 다음에 얘는 10은 앞으로 빼고 로그 1.0이야. 근데 로그 1.02가 얼마래? 0.0086이라고 주어졌죠? 맞아. 이게 로그 A죠, 지금. 맞지? 그럼 얘네 더하면 얼마니? 아, 이거 얼마야? 10이니까 0. 소수점 하나 뒤로 당기면 되죠. 0.086이지? 맞아? 자, 그 다음에 잘 봐. 이제 0.086은 결국은 왼쪽이 로그 A잖아. 우변도 로그를 이용해서 표현해야 돼요. 로그. 3은 그냥 표현이 가능해. 로그 얼마 다시? 1000이지 뭐. 그죠? 얘는 이겁니다. 얘를 어떻게 할 거냐? 뭐라고 쓰래? 로그 1.22 근사값이지? 문제에 주어진. 네, 됐어요? 그럼 로그 여기다 1000 곱했으니까 이렇게 되겠고 이제 양변에 로그 A가 로그 1220이랑 똑같으니까 얘랑 얘랑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사값입니다. 이건 지금 로그 표를 이용해서 구한 거니까. 자, 그럼 내 통장의 잔고는 1220만 원이 찍혀 있어야겠죠. 자, 지금 여기는 이렇게 시중교재에는 내가 이용해야 되는 로그 값들이 딱딱 주어져요. 근데 실제 학교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표의 일부분이 주어져. 그냥 일부분이 주어지고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0.086을
어떤 로그로 읽어내셔야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일단 내가 할 수 있나 볼게. 바로 옆에 거 풀어봐. 유제 3-8. 아이씨 코 막혀. 죄송한데 제가 코를 한 번만 풀게. 화장실 가기도 귀찮다. 자, 제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원금 이게 기호로 표현하면 스몰 a 연이율 2% R이 0.01이라는 얘기고 마찬가지 또 복리고 20년 후 N이 20 이게 20년 후에 원리합계 한 개씩. 자, 그대로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원금 100만 원, 단위는 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연이율 2%니까 1.02에 20. 이게 20년 후에 내 통장에 찍혀있는 잔고가 되겠죠. 이놈을 구해야 돼. 구해야 되니까 또 라지 A라고 둘게. 그리고 1순위는 로그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니까 지수표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상용 로그표를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값을 구할 수 있는지 연습하는 거라서 양변에 로그 취할게요. 로그 100 자, 얘는 주어졌지. 요거라고. 맞습니까? 자, 저거 곱하면 얼마 나옵니까, 그럼? 0.1720인가? 네. 자, 방금 전에 한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얘는 굳이 2라고 다시 쓸 필요가 없죠. 그럼 얘를 로그로 다시 표현해야 돼. 로그로 다시 표현. 다시 표현하려면 0.1720은 지금 이 문제에는 여기 써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없으면 표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없으면. 표의 일부분으로 주어진다고 학교 시험에서는. 자, 그럼 0.1720을 로그 1.49죠. 로그 100 더하기 로그 1.49니까 진수끼리 곱하면 로그 149가 되겠고 이제 로그 띄워버리면 자, 제 통장에는 149만 원이 있겠지. 근사값입니다. 물론 로그표를 이용한. 자, 이거 지금 됐습니까? 실제 우리가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는 로그표의 일부분이 주어졌을 때 집중적으로 연습할 거예요. 뭐 일단 보통의 문제집에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거. 어우, 읽기도 짜증나. 발음도 어려워. 자, 어떤 산업에서 노동의 투입량을 스몰 x, 자본의 투입량을 스몰 y라고 할 때 그 산업의 생산량 z는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다라고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당부하는데 여기 나오는 식들은 실제 있는 식들이야. 다 싸그리 평가원이나 모의고사나 학교 시험에 나오는 식들은 다 싸그리 있는 식이고 여러분들이 특정 전공을 선택을 해서 나중에 뭐 석사까지 마친다라고 하면 뭐 대학원이나 대학교에서 배우는 식입니다. 얘는 아마도 경제학 쪽에서 나오겠죠. 아무튼 이렇게 나온대요.
노동의 투입량을 스몰 x, 자본의 투입량을 스몰 y. 그때 생산량. 그러니까 생산량을 노동과 자본에 관한 함수로 표현하겠다는 얘기죠. 상식적인 수준에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노동을 많이 투입하면 생산량 증가하겠지. 자본도 많이 투입하면 생산량이 증가하겠지. 근데 뭐 이런 어떤 지수식의 꼴이 된다라는 거고, 여기 지금 나와투 상수라고. 다시 당부하는 건 주어진 식은 그냥 주어지는 거야. 관계식은 100% 주어집니다. 관계식이 주어지니까 여러분들이 학자가 아니잖아. 이 관계식이 뭐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 이해하려고 좀 하지 말고 그냥 얘는 주어지는 거고, 우리는 다시 당부하는데 변수랑 상수만 잘 구분해서 대입하고 계산하면 끝입니다. 여기는 이 식을 증명하라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대입해서 계산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단원이니까 식이 굉장히 복잡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더 쉬운 문제예요. 그냥 대입만 하면 되니까. 자, 아무튼 알파는 0과 1 사이에 상수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럼 얘는 변수가 두 개죠, 지금. 노동과 자본 변수가 두 개고, 그랬을 때 생산량이 스몰 z가 된다라는 거고, 자,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에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은 2003년도보다 각각 2배, 4배로 늘었대. 노동력도 증가했고 자본력도 증가했습니다. 근데 산업 생산량은 2003년도 산업 생산량의 2.5배이다. 이제 관계식을 작성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나중에 과학도 그렇지만 초기량을 보통 기준으로 많이 잡습니다. 지금 얘가 마지막에 물어보는 건 2003년도보다 2016년도에 얼마나 생산량이 증가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야? 일단 기준은 2003년도 아니니? 일단 기준은 2003년도입니다. 그럼 2003년도에 노동 투입량이 있을 거예요. 저는 노동까지만 씁시다. 얘를 그냥 두 번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X라고 하고, 자본 투입량을 그냥 Y라고 하고, 그때 생산량을 스몰 z라고 해볼게. 그러면 2003년의 식은 그대로 이거예요. 오케이. 이제 2016년. 여기 지금 문자가 많아서 그러지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습니다. 2016년도는 노동량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노동력은 몇 배? 2배 증가했대. 2배 증가했으면 얘 X자리에 뭐 집어넣어야 돼? EX 맞지? 자본은 몇 배 증가했대? 돈이 많아졌네. 4Y 맞지? 그랬더니 생산량은 몇 배 증가했대? 2.5배.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야? 저 뭐 이 식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2016년의 생산량은 2.5Z입니다. 근데 노동량이 두 배로 증가했으니까 여기 X자리에 EX를 집어넣어야 되고요. 자본량은 4배 증가했으니까 Y자리에 자, 4Y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이 다음에 이제는 얘를 뭘 해야 될까라고 하면 뭘 해야 될까요? 연립하시면 되죠. 연립하시면 됩니다. 자, 연립을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이쁠까라고 보면 얘는 지금 다 뭐 곱으로 연결된 꼴이죠. 곱으로 연결된 꼴인데 내가 이것만 조금 정리해 볼게. 자, 알파 제곱이 2의 알파 제곱, x의 알파 제곱, 1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4의 1 마이너스 알파 제곱, 지수 법칙? 요까지 돼? 각각으로 들어간 거야? 맞니? 되죠? 자, 잘 봐. 근데 얘랑 얘랑을 연립을 할 거예요, 지금 제가. 연립을 해서 관계식을 얻어낼 텐데 이게 1차 방정식이라면 당신들이 계수를 맞춰서 보통 가간법을 쓰죠. 근데 얘네는 다 곱으로 연결되는 식이잖아.
더할 거냐, 뺄 거냐, 곱할 거냐, 나눌 거냐 해서 뭐 하겠니? 미지수를 없애려면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눠야 될 겁니다. 나눌게. 이거분의 이거. 오케이? 이거분의 이거면 당연히 생산량이 빵일 리는 없으니까 이거 약분되고 좌변은 2.5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약분 가능한 애 다 약분해 볼게요. 얘랑 얘랑 똑같네? 얘랑 얘랑 똑같네? 얘랑 얘랑 똑같네? 맞지? 파랭이는 다 약분되고 이거만 남지. 오케이? 파랭이 3마리는 이거분의 이거니까 다 약분되고 이거만 남았어요. 그럼 2.5가 이거랑 똑같다는 얘기네. 근데 4의 1-알파 제곱은 자,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돼. 이제 마지막에 로그 2만 주어졌습니다. 결국은 로그를 이용해서 풀어달라는 얘기고 얘를 로그로 표현하면 2-알파는 로그 2의 얼마? 2.5. 2.5가 얼마예요? 분수로 표현하면 2분의 5 혹은 4분의 10이라고 쓰셔도 되고 저는 4분의 10이라고 쓸게. 아니 싫은데? 왜 4분의 10이라고 써? 죄송. 미쳤나봐. 지금 마지막에 주어진 게 밑이 10인 상용로그니까 상용로그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복잡해라. 자, 근데 5는 다시 1-로그 2죠. 2분의 10이니까 이거 이번 주 연습 다 했지? 그럼 2-알파는 로그 2분의 여기다 1-로그 2 집어넣으면 1-2 로그 2가 되겠네요. 근데 로그 2를 이번에는 관대하게 0.3으로 계산해달라고 했어. 얼마 나오니 그럼? 3분의 4지. 2-알파가 3분의 4 나왔으니까 알파는 3분의 2 나오겠죠. 자, 됐습니까? 자, 37페이지 이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볼 텐데 먼저는 지수함수에 집중을 해볼게. 자, 지수함수의 정의 뜻이라고 나왔는데 실수 전체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a를 밑으로 하는 함수를 지수함수라고 한다. 자, 우리가 다항함수라고 하면 미지수 x가 밑으로 내려와 있고 여기 자연수가 와 있을 때 다항함수라고 하죠. x제곱, x세제곱, x대제곱 이런 거. 여기 뭐 2분의 1 같은 애가 오면 루트 x니까 무리함수입니다. 마이너스 1 같은 애가 오면 x의 마이너스 1제곱은 x분의 1이니까 분수함수죠. 자연수가 올 때는 다항함수라고 하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자리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지수 쪽에 변수가 있을 때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합니다. 지수 쪽에. 근데 여기 선생님 1차식만 오나요? 아니 2차식이 올 수도 있고 3차식이 올 수도 있고 삼각함수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서는 여기는 x에 대한 1차식만 다룬다라고 간주하시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러니까 지수 쪽에 변수가 있는 함수를 지수함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조건부터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여기 밑조건이 하나 나왔어요.
여기 아래 써 있는 걸 밑이라고 하죠. 근데 밑은 일단 양수이고 1은 되면 안 된다라고 했어. 1은 되면 안 된다. 근데 왜인지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끔 제가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냐라고 하면 그릴 수 있다는 학생들이 종종 있어요. 얼핏 보면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전 몇 개 찍어볼게. 이거 x1일 때 함수값 얼마야? 마이너스 2. 그죠? 여기 지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수의 0제곱은 얼마라고 약속했죠? 1. 그럼 0일 때 1 지나겠네. 이 두 점도 지나고. 2일 때는 어디 지납니까? 4 지나겠죠? 그럼 그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못 그립니다. 왜 못 그리냐면 x가 만약에 2분의 1이다라고 하면 이건 실수야, 허수야? 허수지? 허수입니다. 평면 직교좌표에 있는 모든 점은 실수 xy의 순서쌍인데 얘는 찍어낼 데가 없죠. 그러니까 이 평면 직교좌표에 그려낸다는 것 자체가 밑은 음수는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따라서 밑은 양수여야 되는 거 받아들일 수 있지. 밑은 무조건 양수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은 왜 안 되냐? 1은 당연히 안 되는 게 밑이 1이면 상수함수죠. 이런 애들. 얘는 x값에 상관없이 1은 아무리 거듭제곱해도 1이기 때문에 그냥 쭉 이렇게 그려지겠지. 지수함수라고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수함수가 되려면 일단 밑은 양수이면서 1은 되면 안 된다고. 밑이 음수면 못 그리는 거예요. 방금 보여드렸지. 마이너스 2의 2분의 1 제곱 같은 애들은 허수기 때문에 좌표축 자체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지수함수가 되겠고, 그럼 나는 지수함수를 그려볼 텐데 우리가 당연히 밑이 자연수인 형태가 좀 익숙하겠지? 익숙할 겁니다. 얘부터 한번 그려볼게. y는 2의 x제곱. 자, y는 2의 x제곱을 그려볼 텐데 0일 때 어디 지납니까? 1이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건 몇 개의 점을 찍고 모양을 예상하잖아. 뭐 갑자기 극단적으로 그래프 모양이 바뀌진 않을 테니까. 그럼 여기 지나는 거 확실해요. 그죠? 1일 때는 어디 지납니까? 2 지나죠? 맞지? 2일 때는 어디 지나? 4 지나지? 자, 이쪽은 그럼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x가 커지면 커질수록 2의 거듭제곱이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렇게 선형으로 리니어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커브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면 2분의 1이지. 맞습니까? 양수야, 음수야? 양수. 마이너스 2면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2의 제곱분의 1, 4분의 1이죠. 여전히 양수지. 근데 내가 여기다 마이너스 100을 집어넣는다라고 해도 2의 100제곱분의 1이니까 여전히 양수죠. x축 아래로 그려집니까? 안 그려집니까? 안 그려집니다. 점점 아래쪽으로 떨어지겠지, 이렇게. 자, 여기까지 돼요. 맞죠? 그럼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얘도 분수함수랑 비슷해. 지금 x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함수값은 작아지긴 하지만 0이 됩니까? 안 되죠. 음수도 안 되지. 한없이 x축에 갖다 붙기만 하겠지. 무슨 선이라고 부르니 이걸? 점근선. 그럼 첫 번째 점근선이 존재합니다. 지수함수의 특징은 모든 실수에서 정의가 되는 건 맞죠? 그 다음에 그럼 내가 하나 그리고 땡 하면 안 되니까 이번엔 3의 x제곱도 한번 그려보려고 예상을 해볼게. 3의 x제곱은 0일 때 1 지나는 거 똑같지? 근데 얘는 1일 때 어디 지납니까? 3 지나겠죠?
3의 1제곱이 3이니까 2일 때는 9 지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3분의 1이니까 얘보다 아래쪽에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그리기는 좀 애매하지만 이렇게 그려지는 게 자명하지. 자, 하나만 더 그려본다라고 하면 y는 4의 x제곱이다. 얘도 0일 때 1 지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얘는 1일 때 어디 지나요? 4 지나죠. 그리고 여전히 어떤 지수의 어떤 값을 집어넣든지 간에 음수는 안 나옵니다. 뭐야 이거?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럼 좀 특징이 있는 게 여기서 좀 가장 의미가 있는 점이 마치 원의 중심처럼 0,1을 다 지나지 않아? 어떤 특정한 정점을 지난다. 그 정점은 지수가 빵일 때. 지수가 빵이 되게 하는 x값. 자, 그 다음에 저는 뭐 이거는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직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울기예요. 기울기가 커지면 직선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반시계로 회전한다고 기억해달라고 했죠. 양수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음수면 기울기 커지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근데 지수함수도 잘 봐봐. 지수함수도 잘 보면 밑이 2, 3, 4에서 증가할 때마다 이 정점은 똑같이 지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개형을 기억하셔야 돼. 왜냐하면 나는 2, 3, 4라고 했지만 A, B, C라고 했을 때 바로 대소비교가 가능해야 되거든. 지수함수에서는 밑이 커지면 반시계로 이렇게 회전한다라고 똑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빛이 커지면 반시 방향으로 회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 조금 불쾌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 불쾌하냐면 제가 지금 칠판에 그린 이 세 가지 지수함수는 다 밑이 1보다 큰 경우죠. 이 세 가지. 밑이 1보다 큰 경우가 왜 중요하냐면 밑이 1보다 큰 애면 거듭 제곱을 하면 할수록 그 숫자가 커지죠. 근데 2분의 1 같은 애들은 제곱을 하면 할수록 작아지지.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클 때랑 0과 1 사이일 때를 구분하셔야 돼. 이제 제가 얘를 한번 그려볼게 그럼. 근데 얘를 그리고 자시고 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2분의 1은 2의 몇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럼 얘는 이 그래프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으니까 무슨 축 대칭 이동한 거지?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면 y축 대칭이지.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1학년 때 대칭 이동을 다 배웠기 때문에 이걸 붙잡고 이렇게 대칭 이동하면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점을 직접 찍어보셔도 됩니다. 얘도 0일 때 1 지나는 거 똑같아요. 근데 마이너스 1일 때 2 지나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이렇게 지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오히려 1일 때 2분의 1 지나고 마이너스 1일 때 4 지나고 이렇게 그려지겠네. 됐어? 맞죠? 그럼 하나만 더 그려볼게. 3분의 1 x제곱 3분의 1 x제곱도 같은 방식 아닐까요?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3의 x제곱을 y축 대칭 이동하면 되죠. 이 붉은색을. 맞아? 아니면 직접 대입해 보셔도 돼. 0일 때 1 지나고 마이너스 1일 때 3 지나죠. 이렇게 지날 거예요. 그 다음에 1일 때는 3분의 1이니까 얘보다 아래쪽에 찍혀야 되고 이렇게 그려지겠네. 점 뭐 2개 정도만 찍어 보셔도 x축에 안 붙습니다. 제가 더 그리기가 애매해서. 자. 그러면 제가 밑이 커질수록 어떤 정점 기준으로 반시계로 회전한다라고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밑이 0에서 1 사이에도 되는지 보면 3분의 1보다 2분의 1이 크지? 그잖아? 밑이 증가했을 때 여전히 요 방향으로 회전한다라고 기억해도 상관없죠. 기울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 밑이 0보다 크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 정점 기준. 이렇게 기억을 해달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방금 알 수 있는 게 결국 밑이 1보다 크면 무슨 함수입니까? 올라가니까 증가함수. 그 다음에 밑이 0에서 1 사이면 방금 그려봤듯이 감소함수죠.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심플해요. 이게 지수함수 끝이야. 이게 뭐 끝이에요? 라고 하면 이 다음은 다 무슨 관점이냐면 이걸 데리고 평행이동, 대칭이동. 근데 우리가 1학년 때 다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배웠으니 충분히 그려낼 수 있다. 근데 저는 요거만 좀 강조를 할게요. 근데 밑에서 좀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지수식에서는 밑을 2라고 하지. 아래에 2가 써 있으니까. 근데 지수 함수에서는 이게 밑을 2라고 봐야 될까? 얘는 지수 법칙으로 쓰면 이렇게 되지 않아? 밑을 4인 지수 함수로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무조건 아래에 써 있는 게 밑이 아니라고. 아래에 써 있는 게 밑이 아니고 형태를 좀 바꿔주셔야 돼.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다. 이거 밑이 2인 지수 함수네요. 아니.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8의 x제곱이죠. 밑이 8인 지수함수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래프를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해볼 텐데 여러분들이 가장 착각하는 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 가끔 이거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실수하는데 이 둘은 만날까 안 만날까? 아니 연립을 해보아야 되나요? 4는 2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 얘랑 얘랑 무슨 관계 있니 그럼? x자리에 정확히 뭐 집어넣은 거지? x 플러스 2 집어넣었잖아. x축 방향을 얼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2만큼. 그럼 이 모양을 붙잡고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아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어떤 걸 착각하냐면 이건 당연히 못 그릴 수가 없지. 2x제곱. 근데 이거를 식을 분석도 하지 않고 얘는 똑같은 x를 집어넣었을 때 앞에 4가 곱해지니까 함수값이 훨씬 더 빨리 증가하겠네. 얘보다 더 빨리 증가하니까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 착각한다고. 이거 아니라고. 지수함수는 하나 이렇게 그려지면 정확히 이렇게 그려져요. 이 간격은 다 일정해야 되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또 이렇게 말하면 헷갈릴걸? 이 둘은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왠지 만날 것 같아. 왜? 똑같은 x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5배씩 뻥튀기로 나가니까 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완만하게 증가하고. 이거 아니라고. 5를 우리가 밑이 2인 지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로그가 잘 돼 있어야 돼. 이거 5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지금 물음표 뜨시는 분은 복습 안 한 거야. 이거 두 개 같으면 그냥 이거 내려 쓸 수 있다며. 그러면 밑을 2로 맞췄으니까 지수끼리 더하면 되죠. 맞지? 그럼 얘랑은 평행이동에서 정확히 겹쳐내지지. 평행이동에서 정확히 겹쳐내니까 교점이 있겠니 없겠니? 없고 심지어 이 둘의 간격은 일정하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죠. 얼마로 일정해야 돼? 로그 2의 5로 일정하다라는 걸 그냥 이 식에서 보여주는 거야. 절대 내가 이걸 왜 당부를 하냐면 직선이랑 차이점이 있습니다. 직선은 앞에 4가 곱해져 있으면 얘를 평행이동해서 얘를 겹쳐낼 수가 있겠니? 없지. 없고 심지어 둘은 교점이 있지. 직선이라면 이렇게 돼요.
직선이라면 이렇게 되고 2차 함수도 마찬가지죠. 이런 2차 다항함수랑 얘는 모양 자체가 다르지. 모양 자체가 다르지만 얘랑 얘랑은 모양은 똑같다고. 평행이동에서 겹쳐지니까. 맞죠? 이게 많은 여태까지 배웠던 분수함수, 무리함수, 2차 함수, 1차 함수랑 차이점이에요. 걔네들은 앞에 뭐가 곱해지면 개형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평행이동에서 겹쳐낼 수가 없는데 지수함수는 겹쳐진다라는 거, 이게 좀 주의하셔야 될 점. 그걸 제외하고는 굉장히 심플하게 그려집니다. 그냥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가거나. 오케이. 자, 이건 이제 문제에서도 조금 꼬아서 내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가장 이제 지수함수를 그려낼 때 포인트는 딱 3개밖에 없어요. 1순위로는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그대로 첫 번째 점근선을 찾으셔야 돼. 분수함수랑 똑같지. 두 번째 정점 하나 구하시고, 세 번째 증가냐 감소냐만 판정하시면 됩니다. 밑을 보고 판단. 이 세 가지면 저는 1학년 때도 말씀드렸지만 함수라고 명명이 된 단어는 그래프를 잘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단 그래프를 깔끔하게 그려내는 순간 나머지는 다 그때그때 해석해내시면 됩니다. 그럼 점근선 구하는 방법부터 볼게. 점근선 구하는 방법. 점근선 구하는 방법은 아주 심플해. 결론을 먼저 적어드리면 그냥 지수식을 0이라고 했을 때 0이라고 가정했을 때 y값이 그대로 점근선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0이 될 수가 있어? 이 x제곱이? x에 뭘 집어넣어도 0이 안 되지. 뭘 집어넣어도 0이 안 된다는 얘기는 y는 0이랑 교점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식이 주어지더라도 예를 들면 이게 누군가 나에게 점근선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이 지수식을 0이라고 가정했을 때 y값이야. y는 4지. 오케이? 얘는 y는 4랑은 교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얘랑 y는 4가 교점이 있으려면 이 방정식에 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3의 x제곱이 빵이 나와야 되고 없지. 따라서 y는 4랑은 교점이 없고 이게 점근선이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오케이? 지수식을 빵이라고 했을 때 y값이 그대로 점근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점. 지금 이 그림에서는 얘가 정점이죠. 얘가.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 지수가 0일 때 좌표 구해내시면 돼요. 자, 제가 해볼게. 이거 반드시 지나면 좀 바로 찾을 수 있지. 3, 얼마? 1. 오케이? 3,1은 죽었다 깨나도 지나야 돼요. 그 다음에는 밑을 보고 증가 감소. 증가야 감소야? 증가지. 밑이 2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내시면 된다라는 거. 오케이. 지금 조금 더 추가되는 내용 제가 치웠다 할게요.